중국 옆 남한 10배 크기의 땅, 한때 평화의 땅이라 불리던 티베트. 1950년 중국의 침공으로 수천 년을 지켜온 전통이 무너진 이후 수차례 독립을 시도했지만 거센 탄압으로 지금까지도 중국의 통제 아래 놓여있다. 중국은 왜 티베트에 집착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걸까? 그곳은 중국의 심장 위에 놓인 시한폭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데, 폭탄이 터지는 순간 중국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물, 자원, 민족 통합이 동시에 끊기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허상은 산산조각난다. 그렇다면 그 시한폭탄은 어디서부터 터질까? 첫 균열은 중국 군사전략의 심장부이자 아시아 패권의 중심, 바로 티베트의 지리적 위치에서 시작된다. 티베트는 평균 고도가 4,000m가 넘는 고산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인도, 네팔, 부탄과 접해 있으며 중국의 남서 국경을 지키는 전략적 최전방이다. 이곳을 통제한다는 건 아시아의 심장부를 장악하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해발 4,000m가 넘는 고도에 세워진 중국의 군사기지들은 인도를 압박하며 미사일과 공군 작전의 핵심 거점이 되어왔다. 실제로 2020년 가란 계곡에서 중국과 인도 병사 간 충돌로 수십 명이 사망했고 국경 전체가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다. 게다가 티베트는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가는 지정학적 관문인데, 이 지역을 잃는 순간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은 단숨에 반토막 난다. 티베트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아시아 패권의 심장을 겨누는 군사적 핵심 요충지로 볼 수 있다. 티베트는 단지 전략의 요충지에 그치지 않는다. 이 땅 아래에는 중국 산업을 움직이는 심장이 묻혀있다. 21세기의 석유라 불리는 리튬과 첨단 무기의 핵심 원료인 히토류. 특히 티베트는 중국 내 리튬과 히토류 생산의 핵심 공급지로 꼽히며 전세계 히토류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전기차, 반도체, 스텔스기, 미사일까지 이 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만약 티베트가 독립해 자원 통제권을 쥔다면 그 순간부터 중국 산업은 정지될 수밖에 없다. 리튬이 끊기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은 붕괴되고, 히토류가 차단되면 스마트폰, 드론, 고성능 센서 산업까지 동시에 마비되며 스텔스 전투기, 인공지능 칩셋 개발도 즉시 정지된다. 이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외부에서 시작되는데, 티베트가 자원 공급선을 서방과 손잡고 바꿔버린다면 중국은 세계 공장의 지위를 단숨에 잃게 되고 그 여파는 국경선 넘어 내부를 직격하게 된다. 공급망 붕괴, 생산 차질, 대량 실업, 사회 불만, 정치 위기, 모든 균열이 일제히 터져 나온다. 티베트의 땅속에 묻힌 자원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바치는 기둥이자 그들이 절대 잃어서는 안 될 체제 생명선이다. 중국을 옥죄는 힘은 자원만이 아니다. 티베트가 가진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은 바로 물. 황하, 양쯔강, 메콩강, 그리고 인도의 젖줄인 브라마푸트라 강까지 모두 티베트에서 시작돼 아시아의 물탱크 역할을 한다. 중국 수십억 인구의 식수와 농업, 산업을 지탱하는 물줄기가 모두 이곳에서 흘러내리는데, 그 물줄기 위에 건설된 것이 바로 삼엽대입니다. 세계 최대 수력 발전소이자 중국 전력망의 심장 같은 존재다. 만약 티베트가 독립해 상류의 물길을 통제하게 된다면 삼엽댐은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고 중국의 전력망은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전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은 농업을 지탱하고 공업단지를 시키며 산업 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데, 물이 끊기면 전기, 곡식, 공장 순으로 중국 내 기반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붕괴하고 이 위기는 국경 밖까지 번지게 된다. 브라마푸트라 강은 인도와 방글라데시까지 이어져 중국이 상류에 초대형 댐을 세워 물길을 무기 삼아왔다. 티베트가 독립하는 순간 강의 주도권은 단번에 뒤바뀌게 되고 중국은 수자원 분쟁의 패자로 전락하고 전력도, 농업도, 공업도 멈춰선다. 중국이 티베트의 물줄기를 잃는다는 것은 곧 스스로의 목줄을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티베트 독립은 중국 내부에 잠들어 있던 균열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된다. 가장 먼저 중국의 자치구 신장 위구르가 들썩인다. 오랫동안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유혈 충돌이 이어지던 곳이고 수천 명이 실종되거나 수용소로 끌려간 사건은 이미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했다. 내몽골 역시 다르지 않다. 중국식 언어 교육과 강제 동화 정책에 대한 반발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하나의 중국이 흔들리는 순간 그들의 정체성 투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홍콩은 민주화 시위가 피로 얼룩진 차에 진압되었지만 아직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있다. 티베트의 독립은 그 불씨에 다시 불을 붙이고 억눌려 있던 저항은 다시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엔 대만이 있다. 티베트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전 세계는 중국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 이 사실은 곧바로 대만의 독립 명분을 강화시키고 중국의 통제력은 급속히 무너져 내린다. 티베트 독립은 위구르, 내몽골, 홍콩, 대만으로 번져가는 분열의 도미노이며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품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 티베트가 독립하는 순간 국제 정세는 단숨에 요동친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인도. 티베트는 인도의 머리 위에 놓인 물줄기이자 국경 방패다. 인도는 곧바로 군사와 외교로 티베트를 지원하며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그 다음 등장하는 건 미국. 티베트는 중국의 심장부이자 전략적 거점이기에 미국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인도, 일본, 호주와 함께하는 인도-태평양 포위망은 티베트 독립으로 퍼즐을 완성하고 동남아시아, 나아가 유럽 국가들까지 차례로 가세한다. 그 순간 중국은 사방에서 포위되고 국제사회는 중국은 더 이상 막강한 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티베트를 지켜내지 못하는 순간 중국은 단지 국경선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곧 국제대결의 서막이자 중국 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만약 중국이 티베트를 잃는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진다.
군사 전략은 붕괴하고 자원과 물줄기는 끊기며 산업과 사회는 연쇄적으로 흔들린다. 억눌려 있던 민족 갈등은 폭발하고 국제사회는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 올 것이다. 결국 티베트 독립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다. 곧 중국이라는 체제가 지탱해온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순간이다.